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후 9시 반. 앞서서 영상 하나 찍고 잠깐 뭐 좀 하다가 또 영상을 찍는데, 부동산 전세 또 설명드려야죠. 너무 많이 전세만 설명을 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저도 뭐 설명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또 며칠 전 유튜브 기사에 어느 한 지역에 건축 왕이 있고 이제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부동산 뭐 이제 소유주분이 있고 소유주분 그냥 소유자가 있고 공인중개사를 3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고 공인중개사 300명 정도가 가담을 해서 여기 있는 전세를 마무리를 해줬다.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 댓글 보면 진짜 댓글 보면 동종업계지만 나도 공인중개사니까 댓글 보면 정말 막 싸잡아서 욕하니까 좀 저도 뚜껑이 열리지만 난 떳떳하니까 난 안 했거든. 전 안 했어요. 근데 댓글들이 참 그래요. 속상한 댓글들이 많아. 국가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체할 직거래를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막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처벌, 뭐 사형도 있어요. 재산 몰수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전세 놓는 뭐 사실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얼마 받는지 다 알죠?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뒤로 리메이트를 얼마를 받으면서 전세를 놓는다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나요? 오픈해도 되나? 그냥 몇 개월 하고 한 1, 2년 운영했는데 20살 분들이 막 지박에 끌고 댕겨요. 신차. 그리고 막 7 시리즈 끌고 댕기고 뭐 S클래스 끌고 댕겨요. 20살 분들이 그 빌라 전세 몇 년 했다고. 1, 2년 바짝 했다고. 그럼 어느 정도 버는지 알겠죠? 그게 뭐 설사 뭐 할부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떳떳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공인중개사를 합동으로 턴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이제 조사한다. 뭐 저희는 없어요. 월세 계약서밖에. 아예 5년 동안 5년 넘게 월세 계약서밖에 없어서 사무실 나와봐야 털 게 없어. 근데 참 애매해요. 자, 전세를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올려보는데 어마어마해요. 전세 설명드릴 게 사실 사기 유형은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머리를 조금만 나쁘게 굴리면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조금만 나쁘게 마음을 조금만 나쁘게 먹으면 그냥 안전한 전세 사기 유형이 나와요. 일반인들이 다 당하는 이게 직업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드리지만 사실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매물이 누군가가 올린 매물이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올린 매물인데 이걸 제가 싸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떤 유형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멘트를 쓰고 이런 유형은 사실 문제가 있는 멘트예요. 얘기를 해도 정상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조심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전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세라는 거는요, 원래는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세는 상당히 귀했고 전세 계약은 사실 없었어요. 전세라는 매물 자체가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다. 오피스텔 전세 없었어요. 월세 투자하는데 오피스텔 전세가 왜 나옵니까? 없다고요. 아파트 전세? 아파트 전세도 굉장히 귀해서 하나 나오면 그냥 바로 계약되고 막 몇 달에 하나 나오면 바로 계약되고 그런 게 진짜 전세 매물이었어요. 빌라 전세,
빌라 전세는 조금 있어. 왜? 투자하기 가장 만만했던 게 빌라고 전세를 끼고 몇 년을 끌고 가려고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몇 년을 끌고 가려고 빌라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런 개념이 전세예요. 전세. 자, 시세 차익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없어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내 기타 등등 지방권,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없다고. 시세 차익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서울특별시만 있는 게 시세 차익이야. 자, 근데 부동산 투자자가 서울이 비싸서 못 사니까 그래도 지방권에 재개발, 재건축,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문, 지하철이 뚫릴 것 같다는 소문, 기타 등등 소문이 있어서 내 돈 30%에 대출을 70%를 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아니면 내 돈 30%에 전세를 70%를 껴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전세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리고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 내가 돈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돈 모아서 2주택, 3주택이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세금으로 뱉어야 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근데 연차를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요, 세금. 그래서 지금 당장 팔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2년만 더 전세로 굴리고 팔아야 되겠다. 3년만 전세로 운영하다가 세금 이 정도면 낼만하다. 그래서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전세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 전세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100세대 줘놓으면 100세대 중에 90개가 전세야. 분양금액에 알맞게 전세자금 대출 나온다고.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그리고 오피스텔 뭐 200세대 신축 때려져놨어. 근데 지금 막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 지금 전세 비율이 100%예요. 105%예요. 110%예요. 이거 아니면 전세 못 구해. 이래서 이제 전세 매물들이 이상하게 나왔죠. 이상하게. 제가 오피스텔 전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업무 볼 때는 없었어요. 오피스텔 전세 없었다고. 왜 오피스텔 전세가 왜 나올까요? 월세를 돌리는 게 오피스텔인데 왜 오피스텔 전세가 나올까? 제가 업무 볼 때 인천 서구 청라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10년이 이제 넘었죠. 동네 자체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청라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인천 송도 신도시라는 것도 있었고 검단도 있었어요. 근데 뭐 송도는 너무 멀어서 못 갔고 청라는 그때 당시에 미분양, 분양 금액보다 낮게 떨어진 아파트 가격들 그리고 자신 있게 브랜드 걸고 대기업 식군건설 안쪽에 있는 회사들이 뭐 오피고 뭐고 아파트고 다 때려줘놨는데 분양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월전세도 안 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분양 사태가 터져서 2억 분양한 오피스텔이 전세가 1억, 1억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전세가 5, 6천 안 나가니까. 그리고 원래는 저희는 집주인 수수료 받고 손님 수수료 받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분양이라서 회사에서도 수수료를 줬어요. 우리 거 먼저 빼달라고. 수수료가 우리 쪽은 세 군데서 나와. 근데도 못 뺐다고. 회사에서 오피스텔 전세 하나 빼면 막 5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막 200만 원 주고 그랬어요. 전세 하나 빼면. 분양가가 2억인데 월세가 안 나가. 경기가 원체 안 좋고 미분양이 터졌으니까. 막 2억짜리가 전세 1억이야. 그리고 1억짜리 오피스텔 첫 입주하는 게 막 전세 5, 6천이야. 근데도 안 나가. 이게 전세라고. 이게 전세라고. 미분양이 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전세. 근데 지금은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앞서서 영상에 또 올려드렸어요. 이제 곧 오픈 예정인 오피가 1000세대가 있는데 분양이 6평짜리가 22제곱미터짜리가 1억 3천, 1억 5천이다. 월세는 다행히 지금 올라서 500에 55만 원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0에 60만 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전세가 얼마에 나올까? 그러면
1억 3천에 나온다 하면 안 되지. 1억 4천, 5천에 나온다? 그럼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오피스텔 1억 3천짜리를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해 내 현찰을 못해도 30%, 40%를 현찰을 넣어야 돼요. 대출을 받으면. 1억 3천에 30%면 얼마죠? 3천, 3, 3억 9. 한 4천 돈이네요. 4천 내 현찰 넣고 9천을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러면 내 돈 4천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9천에 해당하는 게 대출이죠. 그러면 이 9천은 은행권에서도 9천까지는 우리 선에서도 안전할 것 같으니까 9천만 대출해 줄게. 그죠? 자기네들이 안전하면 1억 해주지. 자기네들이 안전하면 1억 2천 해주지. 근데 은행도 자기네 원금 회수는 해야 되니까 마지노선은 9천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계산도 하셔야 돼요. 은행권에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마지노선이 9천. 1억 3천에 9천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도 자기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가야 돼? 9천. 근데 우리는 개인이잖아. 조금 낮춰. 8천. 그럼 1억 3천 분양가에 8천 전세 들어가면 괜찮다고.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이 금액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전세가 왜 나오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을 보기 위해 5년, 10년 끌고 가는데 월세 놓으면 머리 아프니까 전세를 놓고 내 돈은 그래도 4, 5천 이상 묶어놔야 투자. 뭐 이런 식의 개념 자체로 나오는 게 전세. 양도세를 못 내니까 양도세가 어마어마해서 2, 3년만 갖고 가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놓는 게 전세. 그러면 이 말씀드린 전세들은 사실 다 안전해요. 집주인들이 두세 채가 있는데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두세 채 더 있잖아. 안전한 매물들이.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내가 빌라 1억짜리를 5천 넣고 5천 대출 뽑아. 뭐 아니면 4천 현찰 넣고 6천만 전세나. 5천 넣고 5천만 전세나. 안전하잖아. 이게 원래 전세라고. 그리고 이 매물들도 원래 한 달에 나와봐야 한 개, 두 개. 안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방에 또 오피스텔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엄청나겠죠. 그리고 대학교 앞에 올라간다 그러면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뭐 학생들은 못 들어가나? 대출이 안 나오나? 뭐 회사 앞에 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겠죠. 또 인천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인천 이제 경인고속도로 1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라인에 인하대병원이 있고, 인하대병원 앞에 이제 오피스텔이 두 동이 있어요. 두 동인가? 두 동. 엑설런트랑 정광시 팰리스라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세대수가 엄청 커요. 세대수가 엄청 큰데 거기 전세 안 나옵니다. 전세가 없어요. 없다고. 10몇 년 동안 전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월세야. 근데 거기 옆에 이제 개발이 이제 들어가요. 경인 1고속도로 라인에서 연안부두 라인으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저도 거기가 왜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가 이제 조금 남기는 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피는 세대수가 엄청 커도 다 월세야. 인하대병원 이제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급하게 이제 나오신 인턴분들, 그리고 이제 연안부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천 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급여 수준이 조금 이제 좀 되시는 분들, 월세가 이제 오피니까 관리비까지 하면 낮지가 않으니까 건물 통째로 월세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얼마 안 있다 오픈할 거거든. 그럼 또 거기 전세 들어간다? 근데 또 애매해요, 애매해.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이런 거는 지금 인천역에 오피 하나 있고 같은 브랜드의 동인천에도 이제 오피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좀 여기저기 몇 개씩 짓고 있는데 월세가 안 나가. 그래서 무보증을 놔. 500에 50만 원 놓던 거를 50에 50, 100에 45, 뭐 60에 50 이렇게 무보증을 놓는다. 분양자의 그러니까 분양은 좋게 했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 약간 이제 애매한 거죠. 500에 50이 임대 나갑니다. 500에 55만 원 60이 나간다 이랬는데
조금 이제 지역 자체가 외졌으니까 세대수도 많고 한 번에 임대를 못 놓으니까 뭐 60에 50, 뭐 100에 50, 50에 50 무보증으로 때려 넣어. 그러니까 뭐 약간 분양이랑 약간 역반대인데 전세가 안 나오면 사실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방에 어디에 삼성전자 크게 들어온다고 이제 삼성전자인가? 삼성이 이제 크게 들어온다고 이제 뭐 떠드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만약에 OP가 올라간다. 다 전세일 거야. 다 전세인데 하나 분양받은 하나 투자한 한 개 옷을 매수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한번 1년만 2년만 묻어나 볼까?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세를 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사고 친 애가 머리 써서 거기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투자자 그 다음에 명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다 이렇게 놓으면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전세 없어진다. 전세가 없어지겠다. 왜냐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하니까 없어지겠다.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전세보증보험 허그가 2, 30만 원 수수료를 받아서 몇 억이 아니 몇 천억 조 단위를 물어준다? 뭐 걔네도 부도 나겠지. 계산상 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매해요. 전세라는 개념 자체를 임차인분도 잡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들 신나게 해도 돼. 댓글 뭐 해도 돼. 어차피 관심도 없어. 근데 부동산들 욕을 그렇게까지 막 신나게 하는데 정부에서 안 도와주잖아. 정부에서 안 도와주지. 응? 그럼 뭐 구청장이 도와줘? 인천시장이 도와줘? 안 도와주잖아. 뭐 누가 도와줘? 동사무소 뭐 과장이 도와줘? 안 도와주잖아. 그럼 본인이 공부해야지. 그죠? 안전하게 안전한 걸 보고 가야 된다. 금리가 지금 높아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집이 있으신 분들, 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5%대, 5.5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준이랑 내용이 다르죠. 1, 2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2%대를 받고 1%대를 받던 시절이 아니고 5%대, 5.5%대를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시장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가는 게 싸요. 그죠? 여기에서 1억 5천 대출 받고 2억짜리 전세를 가는데 내가 1억 5천 대출 받아. 그리고 1억짜리 가는데 내가 뭐 한 9천 대출 받아. 근데 5%네? 그러면 월세 가는 게 싸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안전하고 마음 편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산을 해야 돼요. 다행히 금리가 올라서 역반대죠. 월세가 안전하게. 대출금리 내봐야 월세가 안전하네. 그러면은 그냥 월세는 1년 단위 계산이고 전세는 2년 단위 계약이니까 월세가 좀 유두리가 있네. 그죠? 좀 이것도 계산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좀 여기까지. 뭐 전세는 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막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머릿속에서 되게 이상한 것만 나와요.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먹겠는데 근데 이거 듣고 뭐 이게 조심할 수도 있지만 이용할 수도 있지.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뭐 저보다 하늘 끝에 있겠죠. 뭐 지식 수준이 뭐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면 좀 애매하지만 자 우선 전세 설명 좀 애매하게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국장도 인터뷰고 국토부 장관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전세 금액은 물어주지는 않겠다. 대납은 안 된다. 그 대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매입을 하겠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선 다시 거주는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우선 이 방향을 먼저 이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국장이. 근데 누구 도움을 받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지. 지금부터라도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